네, 반갑습니다. 자, 3월 2일입니다. 밤 9시 40분인데요. 자, 오늘 시장이 급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000포인트를 깨면 1990부터 1970까지 분할 매수 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주말에 굉장히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 장중에 10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민망할 뻔했는데요. 다행히 운 좋게도 다우존스 지수가 장막판에 다시 끌어올려 줬고요. 오늘 지난 금요일에 1980 찍고 오늘 아침에 1970 찍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이후에 이제 급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이후에 이제가 문제인데, 저는 다우존스 지수나 미국 증시가요, 지난 금요일날 간밤에 바닥권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단기간에. 거의 7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그 급반등에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증시도 급하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5일선도 각도를 가지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 증시도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5일선에서 한번 걸릴 수밖에 없고요. 또 걸리고 나면 좀 눌러지고요. 또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또 11선에 걸리게 되고 또 추가 상승하게 되면 21선에 걸리기 때문에 일봉상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바로 지금 급반등하기는 힘든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오르면 또 그 다음날 좀 눌림목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 간밤에는 바닥권 기준으로 보면 700포인트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눌림목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지난 저점을 깨는 그런 하락은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다른데 제가 지난 주말에 여러분께 이 매수 신호를 드리고 나서요. 제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서 굉장히 사실은 뭐 지난 주말 공포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있게 과감하게 자신 있는 건 아니었죠. 과감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지만 남들이 공포에 빠질 때 들어가자 그랬는데 다른 사람 유튜브 들어보니까 또 이 사람 얘기 다르고 저 사람 얘기 다르고 또 더군다나 제가 귀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거든요.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공포 같은 생각이 막 당장 막 폭락할 거, 이 시장이 무너질 것 같고요.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다음에는 절대 그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아야겠다. 이번에는 운 좋게 맞았지만요. 자, 시장은 저는요 제가 뭐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제 말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다른 사람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혼란스러워요. 이 사람 말 듣기도 그렇고 저 사람 말 듣기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냥 다 제껴버리고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100% 믿지 마시고 참고로만, 투자에 참고로만 하십시오. 만약에 나중에 틀리더라도 뭘 하지 마시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장의 그림은요,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만요. 자, 다우존스 지수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에 또 걸리게 돼 있고 또 눌러지고 나면 또 11선에 걸리듯이 다우존스 지수는 저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좀 눌러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좀 계단식으로 조금씩 눌러지다가 또 올리다가 눌러지다 올리다 하면서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 반등의 목표치를 저는 일단 다우존스의 반등의 목표치는 26,000에서 26,500 대략 한 26,000에서 한 26,200포인트 정도까지는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글쎄요 2035 정도
좀 많이 가면 한 2050 뭐 그 정도.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0포인트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제 영상을 계속 구독해 오신 분들은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2050포인트를 절대 깨면 안 된다라고 그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2050을 깨게 되면 추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2050을 깨게 되면 제가 여러분께 그때 당시에도 1900 초반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차트를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요 자리죠. 요 자리요. 이 자리 한번 그때 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도 2050 몇 포인트, 2050 얼마를 찍고 돌았었는데, 이 자리에도요. 이 자리요. 2053포인트를 저점을 잡고 돌았었죠. 이때 제가 여러분께 2050포인트를 깨게 되면 요 상승 추세가 깨질 수가 있고요. 추세적으로. 요 추세가 깨지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하기 힘듭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 이 저점을 깨지 않고 2050포인트가 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동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파동이. 그때 이게 1파, 2파, 3파, 4파, 이게 5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파동이 이렇게 되면 나오질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2050포인트, 그 중요한 2050포인트를 이번에 깨버렸습니다. 저는 추세는 일단 깨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50을 이번에 코스피가 깨면서요. 상승의 추세는 일단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는 1920 정도, 1900 초반 정도요. 1920이나 또는 1930 정도. 안 나옵니다, 글자가. 자. 네. 코스피는 대략 한 1920 정도에서 1930 정도 또는 뭐 1940 정도 요 정도까지 코스피는 하락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요.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일단 2050포인트를 깼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지만요. 코스피는 저는 1920이나 30까지 좀 하락을 열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좀 높으면 한 1940 정도. 왜냐면 요 자리입니다. 2200, 2600포인트를 고점을 찍고 대세 하락을 할 때 코스피가요. 이 자리에서 바닥을 찍었는데 3중 바닥을 만들면서 한 달간 정도 행보를 했었습니다. 박스권에서. 거기서 에너지를 모으고서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요 지점까지는 저는 하락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점의 저점 부분은 대략 한 뭐 19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바닥점은요. 저점은 고점은 저는 한 1955 정도, 50 정도 보고 있는데, 대략이요. 1950에서 1900포인트, 저 중간 정도는 뭐 1925, 1930 정도까지도 좀 하락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쉽게 깰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미국 다우존스 지수가요. 이번에 반등의 목표치가 제가 예상한 대로 26,000이나 26,500 구간까지 반등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요 정도까지 상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는 뭐 2035나 2050까지 상승을 하겠지만, 이후에 다우존스가 다시 재하락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지점 이후에서, 요때 이후에는요. 그렇게 되면 다우존스는 22,500포인트 전후까지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저는 다우존스는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를 코스피로 기준을 잡으면 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추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900 초반대까지는 코스피가 좀 하락을 열어둬야 되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선물이 지금 좀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또 제가 다우가 좀 더 반등할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또 내가 너무 또 위험한 짓을 하고 있지 않나, 너무 오지랖을 넓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저는 제 소신대로 말씀드릴 겁니다. 틀려도 할 수 없고요. 그냥 100%다 안 믿으실 거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코스피는 조금 더 반등을 내일 정도는 다우가 별로 빠지지 않으면 조금 더 반등은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일 정도부터는 좀 조정을 받고 하루나 이틀, 길면 한 3일까지 좀 눌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코스피는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는 내일은 종목별로 좀 눌러지는 종목들이 좀 많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점이나 지난 금요일날 종목별로 저점을 깨지 않는 그 정도의 좀 눌림목은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저는 조금 더 다우지수가 26,000까지 26,000 한 2, 300까지 간다면 코스피나 코스닥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부터 이제 다우가 26,000이 넘어가면 그때는 좀 우리가 좀 긴장을 하셔야 되고 그때는 좀 일부 현금 확보를 좀 충분히 해 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코스피나 코스닥 종목별로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법 오늘 대부분 다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좀 하락하는 종목이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락은 모레 정도, 좀 길면 곱해 한 3일 정도까지는. 근데 대략 아마 내일하고 모레 정도 오면 거의 하락에 좀 눌림목이 완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적으로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한은요. 일단 미국 시장은 26,000에서 26,000 한 2, 300까지는 반등의 여력은 있다. 그러면 코스피는 당장 지금 급락하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에 연동돼서 조금 더 상승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상승의 룸이 이제는 많지 않다. 그나마 또 덜 오른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현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오늘이나 지난 금요일날 저점을 잡은 종목들은 당분간 이 자리를 깨지 않는 박스권 형태의 좀 모양이 나올 듯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2, 3일 조정 뒤에 있다. 그 지점을 한번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게 되면 오늘 환율이 의외로 좀 많이 빠졌는데요. 환율이요. 제 생각보다 많이 빠지긴 했는데 환율은 그동안에 요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벌어진 이격 상태에서 바로 그 슈팅 나오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자리인데 오늘 많이 눌려졌습니다. 만약에 환율이요 이 1180까지 밀려버리게 되면 그때는 환율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 1220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엉덩이가 너무 많이 쳐지기 때문에 1180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코스피는 급반등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환율이 1180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환율은 1220을 강하게 뚫어서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렇지만 오늘 정도 지점에서 만약에 환율이 하락이 멈춘다면 언제든지 환율은 요 주봉상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상승 파동이.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코스피는 급락할 수 있고요. 미국 다우존스도 26,000에서 26,500 정도 찍고 다시 한번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저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도하지 못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만약에 내일 좀 상승을 준다든지 또는 2, 3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이 들어오게 되면 오늘 고점에서 조금 더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씩 현금화를 해 두시고요. 특히 다우 26,000에서 26,200까지 상승하게 되면 그때는 좀 현금화를 좀 많이 해 놓는 게 어떤가. 자,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매매 동향 잠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릴 때요.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오늘은 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스닥을 외국인이 어제 산 물량을 다시 만약에 팔게 되면 같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스닥을 절반 정도 어제 산 물량에 매도하게 되면 같이 절반 매도하라고 그랬고요. 만약에 코스닥을 사게 되면 매도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하고 풋을 보면서 풋을 외국인이 계속 파는지를 보시라 그랬는데 장중에는 오늘 풋을 조금 팔았다가 장막판에 풋을 정리하고 풋을 조금 샀죠. 매도를 좀 정리하고요. 한 주 샀는데 대신 콜을 좀 샀기 때문에 더 많이 제가 보기엔 이 시장이 물론 뭐 코스피를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집중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기적으로 잡은 포지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요 코스닥 매매와 그 다음에 옵션 매매를 좀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아니면 빨리 손절하면 되니까요. 장중에 제 댓글 잘 보시고 일단 제 예상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정도는 조금 눌려질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저점이나 금요일날 저점을 깨는 하락은 나오기 쉽지 않다. 미국 증시가 다시 폭락하지 않는 한은. 두 번째는 미국 증시는 당장 급반등하기는 힘들다. 어제 워낙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눌러질 수는 있지만 어제 저점을 깨는 하락은 아닐 것이다. 대신 조금 눌러지고 난 다음에 미국 증시는 계단식으로 조금 상승을 하는데 26,000이나 26,000한 2,300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룸이 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는요. 일반 지수 관련주들하고 코로나19 관련주를 서로 반대편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우가 26,000이 넘어서고 27,500까지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코로나 관련주로 또 조금 소액으로요 좀 집중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또 내일은 조금 코스피가 눌러질 가능성이 있으면 또 코로나 관련주 일부 종목이 또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반등의 에너지는 좀 약할 듯 합니다. 왜?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오늘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오늘 바닥에 놓은 종목이 좀 있죠.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차라리 신종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내일 또 이나 모레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지수 관련주를 조금 저점 매수해서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단기적으로 오면 다우가 26,000 넘어가면 그때는 다시 코로나 관련주를 소액으로 또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는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코로나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실 만한 분들은요 보락 한번 보시고요. 뭐 추세는 완전히 깨졌습니다만은 보락은 하나 둘 한 번 더 남았네 하락이요. 네. 자 보락은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면 저점이 너무 같기도 하고요. 자 보락은 뭐 지금 당장 요 자리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겠죠. 이 행보했던 자리요. 일단 보락하고 한국 유니온제약 제가 말씀드렸죠. 타점은 여러분께서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유니온제약까지. 그 다음에 EDGC는 오늘 음봉이 나왔지만 이 종목은 5일선을 깨지 않는다면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21선을 깨면 손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은 뭐 약하죠. 에너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지금은요. BC월드 제약도 저는 일단 고점이 쌍봉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늘 물량이 왜 이렇게 많죠? 시간에 이건 트릭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일단 고점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15,000원 정도 오면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시젠도 오늘 많이 올랐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 둘 셋 이 종목도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온 게 아닌가. 내일 한번 잘라주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웰크론도 역시 핵심주죠. 코로나 관련 핵심주인데 이 종목은 제가 확신이 아직은 모르겠다 그랬죠. 왜냐면 요 자리였으면 제가 돌아왔을 때 이때는 내가 이 고점을 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그럼 요 고점을 넘는 한 번 더 파동이 나왔죠. 이게 한 번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고점이 나온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되면 이게 만약에 이 5일선이 돌아서게 되면 요 고점을 한번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며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떤가. 단기 반등이 코스피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에너지가 좀 강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은 장중에 좀 반등이 왔다 갔다 해도 좀 에너지는 약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스템 바이오텍 계속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보기엔 한 번 정도는 요 고점과 요 고점을 넘기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장중에라도 이 에너지 슈팅이 한번 이렇게 한번 넣을 에너지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단기 모멘텀은 좀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요. 네, 좀 참고하시고요.
지노믹토리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도 아까 저기 강스텐 바이오처럼 패턴이 비슷하죠. 바닥권에서. 그래서 지노믹토리도 진단 뭐 이렇게 코로나 진단 쪽으로 예, 좀 관련적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 종목도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오르락내락 등락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수급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조정시를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주들도 지금은 조금 숨고르기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수가 다시 고점이 나오면 이런 종목도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굳이 제가 종목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장을 먼저 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예상해드린 이런 내용들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지금 매매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에 그냥 참고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